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2차 전지 바닥설 얘기가 시장에서 다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피 시장은 오늘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좀 방향성 없는 흐름이었다면 코스닥 지수는 현재 1% 넘게 오르며 장중 내내 오름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외에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와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선주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이상엽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었던 전력, 음식료, 원전, 방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들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섹터의 순환매가 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이사님? 정말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에서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 강했는데 오늘은 바이오는 이제 선별적인 모습이고 그동안 조정을 보였었던 이제 전력전사, 화장품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요 시간대 이 질문에서 이제 수급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양시장에서 외국인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인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국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양시장에서 지금 외국인이 현선물도 모두 매수하죠. 양시장에서도 매수하고 있는데 지금 4일째 매수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코스닥과는 다른 굉장히 좋은 수급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주 금요일처럼 오늘도 잠깐 나봐야 되겠지만 외국인의 코스피에서의 매수 금액의 대다수는 많은 비중은 삼성전자 본주랑 우선주를 사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는 것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 상승하는데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가 상승하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에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잡아주고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2, 3일 내에 또 어떤 뉴스가 나왔으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에코프로를 좀 많이 매도를 했다. 알테오젠 다음으로. 근데 주가가 또 이제 바닥을 잡고 올려오려는 모습 또 이제 좀 특징적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하나를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음식료 업종인 것 같아요.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사조그룹 중심으로 기술적으로는 정확히 21선도 아니고 61선도 아니고 정확히 41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곳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음식료 업종도 오늘 눈에 띄는 거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 분석과 함께 섹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섹터 한번 분류해보고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섹터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전력, 원전, 2차 전지 동시에 사고 있고 그 외에 외국인은 반도체, 중소형주 그리고 기관은 제약 바이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력 중에서 종목을 좀 골라봤는데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전력 쪽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LS 일렉트릭과 현대 일렉트릭 두 종목을 좀 많이 사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매매 관점에서 두 종목 가운데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을 꼽자면 뭐가 될까요? 흐름도 좀 다르긴 한데 네. 펀더멘탈로 조금 이제 좀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 일렉트릭은 오늘도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뽑은 건 아니지만 두 개 중에서 좀 꼽자면은 HD 현대일렉트릭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두 가지 정도를 뽑아볼게요. 이렇게 둘 다 실적 올해 좋을 겁니다. 근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실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작년에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 좀 전력이 좀 부각받기도 했지만 작년 좋은 거 올해 좀 올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작년 실적보다는 개선이 되지만 개선 폭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있고 근데 HD 현대일렉트릭은 엄청 좋아지죠. 그래서 조금 그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두 기업 모두 다 이제 증설 이슈는 있어요. 모멘텀은 있는데 조금 가깝게 증설 이슈가 있는 게 오늘 신고가가 나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 9월과 10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9월과 10월 각각 미국이랑 울산 초고압 변압기 증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곳에서 미국과 울산에서 이 두 곳에서만 내년에 매출 한 2,200억 정도 이제 증액이 될 거다. 매출이 늘어날 거다도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것도 좀 종목을 살펴보면은 일진전기도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앞에서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실버스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뭐지 겹치네라는 생각도 했는데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여기도 증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준비했는데 홍성 공장이 확장을 하고 또 가동을 올해 안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는 건 중요한 것 같고 연기금이 금요일까지 무려 7일째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좀 횡보성 흐름을 보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연기금이 꾸준히 사고 있어? 그러면 수급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뭐 실적이야 전망은 뭐 좋은 것도 많은 분들 아실 거고요. 일진전기를 추가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우선순위로 따졌을 때 LS 네네. 일렉트릭이 3등이고 현대일렉트릭과 일진전기 두 개 중에는 뭐가 1등이에요? 어려워요? 요거는 반반씩 사는 것도 반반씩. 네, 두 흐름이 종목 다 괜찮다. 둘 다 괜찮습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그럼 두 종목의 공동 1등을 주고 이 선택은 투자자분들의 몫으로 남기도록 기술적인 하겠습니다. 흐름은 조금씩 다른 게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력 관련주들 저희가 먼저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종목 2차 전지에서 골라봤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사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일제히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업종을 두고 이제 시장의 기대치와 펀더멘틀 간의 간극이 사라졌다. 뭐 이런 증권가의 분석도 오늘 나왔고 뭐 설문 투표도 많이 하더라고요. 2차 전지 바닥 찍었다, 아니다, 뭐 2차 전지 봐야 된다, 아직은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던데 에코프로를 놓고 이사님은 드디어 하반기에 에코프로의 추세적인 주가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이 갈 거냐 그 상승률에 대해서는 좀 이제 고민은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결론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시장에서 지금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에도 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매월 초에는 또 수출 지표도 발표가 되고 많은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의 전기차 수요가 아직까지 좀 부진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그 이제 ESS 성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뭐 에너지 쪽으로의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부각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사용되는 또 이제 LFP 배터리가 뭐 중국 거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 6월 달에 수출 지표 이제 살펴보면은 뭐 양극재 수출에서 이제 수출 중량이나 판가가 MOM 또 반등도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하반기에 저가형 전기차가 다수 출시되기 때문에 그러면 출하량 그 배터리랑도 굉장히 밀접할 수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뭐 광물 가격도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지금 안 간다면 도대체 언제 간다는 이렇게도 좀 질문을 던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건 맞다. 추세적인 상승도 맞다. 근데 워낙 볼만한 섹터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분산된다고 하면 그런 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세적 상승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하반기에 일단 2차 전지는 가는데 약간 그런 측면 때문에 에코프로의 상승이 제한적일 수는 있다. 결국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 강한 섹터들이랑 함께. 그러면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그냥 보유자의 관점으로 남겨둘까요? 보유자도 괜찮고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언제든지.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선주 종목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원전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관이 코스피 시장 안에서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고 주가 반응이 센 종목은 또 우리 기술이기는 합니다. 이 종목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리 기술 더 매력적인 종목은 뭘까요? 정말 다른데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뽑겠습니다. 그러실 것 같았어요. 네, 그런가요? 왠지, 이제 성향을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테마주 좋아하는데 조금 이제 시가총액도 거의 13조 원이 차이가 납니다. 13조 천이 나고 보면은 이제 우리 기술은 정확히 고가권에서 쌍봉 찍으면 이제 기가 가격 조정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정확히 60일선을 기다린 것처럼 정확히 60일선 또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반등이 나올 만한 곳에서 반등이 나올 때 5% 상승이 아니고 이렇게 진짜 급등 나오면 정말 끼가 많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오늘도 확인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테마성에 좀 그런 성향이 강하다라는 것과 하나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외국인 지분율도 그렇고요. 좀 빼놓을 수가 없죠. 원전 쪽에서는. 그래서 뭐 정말 뭐 극과 극의 종목이다라고도 뭐 실적이 안 나온 건 아니거든요. 우리 기술도 작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실적이 좋았고 올해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뭐 꼽자면 시가총액이 좀 큰 쪽에서
좀 바라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계속 보신다고 하면 우리 기술은 이제 SMR도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고 이쪽 성장성이 큰데, 이제 SMR 좀 특화된 부분으로 인해서 좀 테마가 좀 묶이고 있기 때문에 좀 SMR 관련된 좀 소식이 나온다고 하면, 물론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관련이 있지만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SMR 관련돼서는 네. 그쪽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뭐 특징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한 표를 던져주셨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식수가 너무 많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주식수, 네, 많죠. 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과거에 저렇게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코로나 터지고 그때가 주가가 2,000원이었는데, 요때 얼마 갔냐면 한 1년 동안에 별로 안 갔습니다. 예, 한 10배 이상 갔고, 움직이면 또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만큼 가냐. 근데 뭐 이렇게 볼만한 섹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외국인의 지분율이 좀 크게 늘어났다는 거, 작년 연말 대비해서 그 부분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제 체코 원전, 그게 또 워낙 그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뭐 세론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볼만한 일정들이 너무나 많아서 네.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주들은 모멘텀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제 또 원전주가 강한 배경 중에 하나로는 프랑스에서 이제 탈원전을 지지하는 좌파 연합이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서 오늘 원전주가 또 강세를 띈다, 이런 분석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해 볼 종목 코스닥에서 골라봤습니다.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 바이오니아인데, 원래는 이제 탈모 관련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네. 오늘 이제 다이어트 제품이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델 발탁된 모델이 김희선 씨. 네, 맞습니다. 네, APR도 살리고 바이오니아도 살리고. 네. 네. 그래서 아마 만약 회사 대표라고 해도 네. 아마 네, 그런 거 굉장히 유명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탈모 관련된 모멘텀이 큽니다.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네. 자회사의 이제 에이스 바이옴이 이제 중국에 이제 진출 기대감으로 이제 모멘텀이 커지는데, 이것만으로 오늘 급등을 하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도 이제 에이스 바이옴이 국내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점유율이 28% 차지하고 있고, 또 매출도 한 2,345억 원. 그래서 국내에서 성공한 다음에 진출을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중국 쪽에 이쪽 관련된 시장 규모가 2025년에 약 한 25조 원으로 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탈모 치료제도 모멘텀이 있는데, 코스메르나죠. 코스메르나가 최근에 6월 달에도 이제 중동 국가 요르단과 독점 공급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중동 국가들과 독점 공급 계약한 나라가 3군데나 됩니다. 뭐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요르단이 되는데, 이쪽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동 국가들의 그 국민들이 전 세계의 그 탈모인 이제 비중보다는 조금 더 많다고 해요. 탈모인 분들이. 그래요, 진짜?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한 40%인데 여기는 60%라고 하니까. 그런데 또 중동은 또 일부 다처제다 보니까 탈모는 있지만 약 먹어서 또 이게 걱정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만약에 좋은 소식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 중동 국가들이 또 이렇게 많이 독점 공급 계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하반기에 시장이 굉장히 큰 미국과 또 한국에도 출시가 된다는 거. 그래서 하반기구나 이게.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급등한 것보다는 하반기에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탈모 플러스 이제 다이어트 제품 네네.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었다. 지금 살까요, 바이오니아? 27%인데 네. 조금 그럼 내일 살까요? 네, 거래량도 많이 터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지금 산다는 게 좀 관심권에 두고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을까요? 네, 이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네. 만약에 오늘 이 정도의 급등이 아니었으면은 뭔가 이렇게 탑픽으로라도 어. 뽑고 싶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지만 관심권에 충분히 둘 만한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8개 후보의 종목 가운데 이사님이 뽑으시는 탑픽 종목 들어볼게요. 네, 볼만한 종목이 많았는데, 네.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뽑았습니다. 네, 짧게 가격 전략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가격 전략은 뭐 현재 주가 21,0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괜찮은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9,400원을 말씀드리는데, 그 체코 원전 관련돼서 이르면 7월 중순, 이번 달 중순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상관없이 뭔가 세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25,000원을 말씀드리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변동성이 커질 때는 뭐 일부 이익 실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전략에 좀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벤트가 있는 시기 그때까지는 충분히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시선주였고요.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